자, 다음 토픽으로 강자성 현상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자성에 대해서 책에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을 자세히 강의하도록 할 거예요. 책에 나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강자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적인 모형이 있는데요. 이직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직 모델을 소개하고 이직 모델을 좀 푸는 그런 방식도 소개해 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좀 어드밴스드 토픽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이런 토픽들의 어떤 이론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드린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에 이제 몬테칼로가 있는데, 몬테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몬테칼로가 왜 성립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 이론적으로 재미있지만 학부 수업에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몬테칼로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코드도 좀 작성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커버하려고 해요.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살리나스의 Introduction to Statistical Physics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그 콘텐츠를 이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시던가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이제 취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립대 다니시면 전산물리를 여러 학기에 거쳐서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전산물리 실력을 한번 마음껏 뽐내실 수 있도록 숙제도 좀 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파이썬을 배우고 있는데, 파이썬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전문가 분들은. 제가 배운 아주 초보적인 파이썬 실력으로 소스 코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자성 현상인데, 우리가 열 및 통계물리 1 시간에 자성에 대한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파라마그네티즘, 자성이 없는 물질을 이제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라마그네틱 물질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성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성의 소스는 뭐냐면 이 모든 엘리먼트리 파티클에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양자역학적인 스핀들이 있는데, 이 스핀이 물론 이제 스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엘리먼트 파티클들의 오비탈 모션들이 만들어내는 자성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스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핀만 고려할 거예요. 자, 이 스핀이 다름 아닌 하나의 이제 자석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의 자성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입자 하나하나의 스핀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는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항상 물질에는 얘네들이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엘리먼트리 파티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자석이지만 걔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면 걔네들이 거시적인 자성을 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압력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압력. 기체 분자 하나가 피스톤 벽을 때리는 힘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미미하게 작아서 우리가 절대 그걸 느낄 수 없지만 그 안에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기체 분자가 있으면 걔네들이 동시에 이제 벽을 때려서 모멘텀을 아주 티끌만한 모멘텀을 전달하지만 그것들이 다 모여서 뭐 1대기압도 만들어내고 그런 압력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전체적인 이 스핀들이 모여서 이제 자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런 자성은 이제 양자역학적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제 다루는 건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스핀이다 그러면 이제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오퍼레이터인데 편의상 이 물질에 있는 스핀은 X방향, Y방향은 향할 수 없고 Z방향으로만 향한다 라고 칩시다. 스핀을 내가 이제 3차원 벡터 오퍼레이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방향만 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벡터가 아니니까 이것의 아이겐밸류는 이제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제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숫자니까 이제 얘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 스테이트만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징 스핀, 이징 스핀이라고 불러요. 이징은 이제 이런 컨셉을 처음 이제 제안한 이제 과학자 이름이고요. 이징이라고 불러요. 왜 양자역학적인 물질을 스핀이라는 그런 성질을 저렇게 클래시컬하게 생각하느냐? 이건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은 어떤 이 물질이 이렇게 더 칩시다.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체물리에서 결정 구조 이런 말을 배우셨죠? 결정 구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니셀이 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이렇게 유니셀이 XY 축으로는 넓고 그 대신 Z축 방향으로는 아주 가까운 애들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들 보면 이 Z방향으로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한 대신에 X방향과 Y방향으로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모든 방향이 다 동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X하고 Y방향은 동등하지만 걔네들이 Z방향과는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물질이죠. 근데 방향성 중에서도 Z방향만 특별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엑시얼 아나이소트로피, 한 방향이 특이한 이런 이제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XY 방향의 스핀은 주로 이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Z방향의 스핀만 물성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인 스핀을 이징 스핀이라는 이제 클래시컬 스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로 Z방향의 상호작용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XY 방향으로만 중요하다.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Z방향 스핀을 무시하고 X방향, Y방향의 스핀 컴포넌트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XY 스핀이라고 불러요. 이제 걔네들을 XY 스핀. 얘는 그러면 Z방향은 생각하지 않는 거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 세 방향 모두 다 중요한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하이젠버그 스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저 세 방향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거기도 이 세 방향을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 걔네들을 그냥 고전적인 화살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터로 생각할 수도 있고 원래는 다 오퍼레이터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를 다룰 때에도 나중에는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보존이냐 포면이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계산했지만 처음에는 그 이상기체를 클래시컬 이상기체를 계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스핀도 세 방향을 다 고려하더라도 그 자체를 이제 클래시컬 근사를 해서 사용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스핀에 대한 모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에서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그 중에 요 아이징 스핀, 액시얼 아나이소트로피가 있어서 우리가 스핀의 한 컴포넌트만 이제 중요한 그런 물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한 방향은 이제 이징 스핀은 양지역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클래시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파라마그네틱 물질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자, 이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스핀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스핀들이 1번 스핀, 2번 스핀, 3번 스핀. 이게 뭐 지금 이제 그림으로는 이제 1차원으로 늘어서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3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n개 스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파라마그네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핀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걸 무시하는 그런 극한으로 기술되는 그런 물질을 이제 파라마그네티즘 물질이라고 불러요. 원래 상호작용이 있지만 상호작용이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스핀들이 있는데 각각의 스핀은 내가 단위계를 그냥 아무렇게나 차원이 없는 거로 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통계역학을 할 텐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외부 자기장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에너지는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각각의 스핀들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되고 각각 스핀이 외부 자기장 하에 있으면 우리가 G만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보호 마그네톤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거 다 일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스핀. 스핀을 마그네틱 모먼트로 환산할 때 앞에 이제 물리 상수가 필요한데 자, 그걸 뮤 B라고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얘는 전부 다 1로 놓을 거예요. 이런 관습은 앞에 반데어발스에서도 한번 연습하셨죠? 단위를 바꾸는 거야. 단위. 마그네틱 필드의 단위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선 이론할 때 빛의 속도를 1로 놓잖아요. 놔도 아무 상관없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지역학에서 때때로 H바를 1로 놓고 계산하죠. 그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리를 바꾸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원하면 다 H바나 C나 이런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이제 에너지고 이제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이징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연력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싶다. 그럼 여러분 또 이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키네틱 에너지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마그네틱 에너지만 있는데 저 스핀을 가진 입자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키네틱 에너지. 근데 그 키네틱 에너지를 무시할 거예요. 왜 무시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다룰 것들은 기체 상태에 있는 스핀이 아니라 이런 결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스핀을 고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자리에 딱 박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혹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하고 나머지 X니 P니 이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완전히 따로따로 놓는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제 알기 쉽게 공간상에 딱 박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특성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